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초중등부 강사에서 어떻게 이제 고등부 입시 강사가 될 수 있었는지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다가 이제 그 수가 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시간 쓰는 게 가장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쓰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을 쓰는 건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이제 고등부 입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고등부 수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당연한 체크 포인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뭐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 수능을 프린트를 하셔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듣기부터 45번까지 다 풀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듣기는 제외하고 그냥 계속 수능 기출을 풀어보는데 이 수능 기출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나는 당연히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세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문제를 아이가 맞췄습니다. 근데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물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실 그 문제는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아이가 정말로 알고 맞은 문제는 아니죠. 그걸 저한테도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우선 사실은 다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때 이거는 그냥 3번 같다 라고 해서 맞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 나는 확신을 가지고 31번의 답은 4번이야. 그렇게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될 정도의 실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능 3개년을 프린트를 하셔서 푸시는데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면 감히 제가 조언을 드려보자면 고등부 입시 강사를 시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풀 수 있는가와 사실 그 문제를 잘 가르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잘 가르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돈을 썼냐면 그 전에는 저는 사실 EBS나 아니면 유튜브에 정말 대단하신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계속 꾸준히 들었었는데 이제 뭐 수능도 풀어보고 평가원 모의고사들도 꾸준하게 풀어봤을 때 다 풀리는데 내가 이걸 아이들한테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 어떻게 가르쳐주지?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BS도 보고 유튜브에 많은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성,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렇게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죠. 1타 강사님들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직접 제가 제 사비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분들 수업을 들어봤어요. 왜 이분들이 1타 강사일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이 예시를 쓰시는구나. 그럼 저는 그 예시를 다 적었다가 실제로 제 수업에 외워서 그 예시를 막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개념이어도 어떤 예시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 못한다가 정말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예시가 조금 어려워버리면 아이들은 못하겠다? 이렇게 발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던지는 말 한마디, 여기서 쓰는 예문 한 문장, 여기서 어떤 조크 포인트를 던지는지 그런 것까지도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계속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들을 계속 보면서 5개년 정도 6월, 9월, 11월 그래서 저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11월에 이제 수능을 보죠. 그래서 이거 3개가 한 묶음이라고 치면 이거의 5개년 정도를 딱 폈을 때 이거 이 문제였지? 그래서 답 이거였지? 여기가 주제문이었지? 선생님들이 여기 이렇게 설명하셨었지? 뭐 이렇게 그렇게 딱딱 나올 수 있게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초중등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준비를 했죠. 제가 그 정도 실력을 끌어올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저는 학원에서 고등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학원에서는 사실 저는 고등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래 너가 고등부를 해봐 라고 하면 정말 운이 좋은 건데 사실은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이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등을 뽑는 학원으로 지원을 했고 거기 갔을 때 저는 경력이 없고 신입이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2년은 저는 막 유치부도 했었다가 초중등부 중심으로 그렇게 중등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2년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초반 1년 정도는 그렇게 수업을 했다가 어느 순간 저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고등부 입시였는데 초중등부 수업을 하면서 이제 나의 니즈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나는 고등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뭐 영어를 공부했었지 선생님의 입장에서 고등부 경력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고등부 입시라는 건 사실 수능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고등부를 뽑는 학원의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이다 보니까 저를 불러주는 것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강이에요. 그 고등부를 뽑는데 이제 내가 신입 강사면 사실 학원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겠죠? 경력직보다는 돈을 덜 줘도 되는 건데 한번 봐봐? 1차는 시험을 좀 많이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선 사실 그거는 맞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제가 공부했던 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전 어려운 게 없었고 두 번째는 시강인데 시강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경력직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신입 강사한테 경력이 없는데 왜냐면 고등부는 신입 강사를 사실 잘 안 뽑아요. 다 경력직을 뽑지. 근데 제가 거기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은 경력도 없는 신입인데 심지어 시간도 못해. 그러면 사실 학원 입장에서 더 뽑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고등부는 딱 못해버리면 바로 애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나서는 사실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는 것보단 더 좋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린 건 우리가 고등부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준비가 되면 된다를 말씀드린 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번에 경향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분석했고 선생님들 강의도 다양하게 들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여기서 이거 차관, 이거 차관, 이거 차관을 해서 결국 또 나만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는 사실 매년 하실수록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경력을 쭉 생각을 해보면 매년 더 잘 가르치게 된 것 같아요. 매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정말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5년 차가 넘었고 사실은 뭐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직까지도 있으면 좀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해봤어요. 빈칸 추론 문제요. 31에서 34번 유형이요. 이거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의 제 방식대로 막 아이들한테 수업을 했는데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은 제 수업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저는 이제 상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해석이 잘 안 돼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을 다 하는데도 내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얘가 딱 떨어지게 설명을 알아듣고 답을 이렇게 고른다. 이게 잘 안 되는 거. 사실 어법, 유형 이런 거는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촥 하면 답은 이거다, 이건데 사실 빈칸 추론은 저는 어쨌든 영어 플러스 국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답의 근거가 분명히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올해 저는 또 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저는 그냥 100문제, 빈칸 추론 문제 100문제를 준비를 해서 100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글을. 빈칸 문제의 경향이 이렇게네.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 100문제가 어떤 분류로 하면 맞을까? 그런 것들을 한 100문제 정도 정해놔서 저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떤 해답을 제가 찾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요. 너네가 빈칸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은 없나? 하고 선생님이 한 번 또 연구를 해봤다. 그렇게 100문제를 풀어보니 이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너와 이해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선생님이면 좋겠고, 되게 디테일한 답변을 원하셨는데 이게 답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다예요, 선생님들. 초, 중, 등부 강사에서 고등부 입시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분석하고, 내가 분석한 거랑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비슷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비슷한가? 다르게 말하시네? 이건 뭐지? 하고서 다시 들여다보고,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전한 거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고등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9년보다 20년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저는 더 만족스러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제가 건방진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이건 제가 했었던 방법이고 저는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만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유튜브나 정말 다른 데 보면 좋은 강사님들의 좋은 조언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참고해 보시면 선생님들께도 이제 머지않아 고등부에 도전하시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미리 축하드리고, 지금도 그때만큼 많은 열정을 제가 갖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